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창조 진행의 박서빈입니다. 인생을 균형 있게 살아가게 도와준다는 숫자 100의 공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100으로 놓고 상황에 따라 꺼내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데 70, 노는데 20, 떠나간 옛사랑을 생각하는데 5, 나머지 5는 앞으로 다가올 사랑에 5를 써서 총 100의 에너지를 나눠 쓴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쓰지 않은 만큼 아낄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하죠.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100만큼 채워져서 오늘이 가기 전에 이 100을 유용하게 나눠 쓰는 것이 나에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창조 함께 하시면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로 100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1%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두 달 만에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내일장 흐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내일 또 금요일이죠. 그렇죠. 네, 한 주를 좀 마감하면서 이제 가기에는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증시가 하락할 때 환율이 거의 1200원대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증시가 반대로 그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오늘, 프로그램 매수까지 상당히 좀 많이 가세가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해외 쪽에서 호재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 일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단발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 시장에 호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벼운 재료,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두 번째 치고, 그 정책에 대한 변화가 증권시장 전체에 대한 판도를, 갈로 세우기는, 또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 대신에 아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좀 고생했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바닥에서부터 개별주라든지 삼성전자 지난주 급등세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놓고 고민한다 했을 때는, 자, 그간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상한 김은호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에서 또 시장에서 최고의 종목들만 또 엄선해드렸었죠. 오늘도 그 약속은 계속적으로 지켜드릴 겁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대형주뿐만 아니라 개별주,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에서 포착했던 종목들까지 엄선해 놓은 만큼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전략과 종목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이슈 이야기 나눠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내용이요? 네. 예, 금리가 동결이 됐다라는 소식 부분들은 중요한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리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준에서 인상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단기 기준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를 가지진 않죠.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선금리 인상 부분들에 대한 확정을 하기 전에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이제 올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메인 나라들이. 그래서, 동결이 이제 당연한 거다. 근데 더 낮출 수도 없죠. 우리 증시 움직임이 혼자서 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경기가 위축되는 사이클이 나온다면야 금리 부분들을 추가 인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상승 추세 전환을 시도해주고 있는 과정이고, 실경기 부분들은 아직도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죠. 체감 경기 기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 측면 기준에 있어서 놓고 본다면은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금리는 계속 동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움직임 부분들은 글로벌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크게 없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앞으로도 다음 달, 그 다음 달 부분들 금리는 이제 계속 동결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부분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번 달에 금리 동결 기준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 방송을 들어와서 했던 게 이제 어차피 미국 금리 인상이 이번 연도 기준 했을 때 12월이 딱 하기 사이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견 조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정책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2월 기준금리
가 이제 올라간다.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12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뭐 단기 충격이라든지 받는 움직임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식이냐면은 수익을 내야 돼요. 이런 식의 수익을 안 내면 언제 냅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 부분들 뭐 추세를 보는 전략 기준을 같이 얘기 드리는 애들 빼고는 다 보면은 1, 2란의 급등이 나오잖아요. 수익을 굉장히 잘 내야 될 시기고 10월에는 무조건 큰 수익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종목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말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계열이거든요, 지금이.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 실수를 하시면 안 돼.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매매를 해주시고, 또 이런 방송 공략주 부분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더 수익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뭐 국민스탁에서 스나이프 김준호 전문가님,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야간 무료 방송도 하고 장중 무료 방송도 이제 뭐 매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방송을 꼭 참여하셔갖고 하나라도 더 얻어 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뭐 이런 정도 전략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원하는 이야기로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샵 9696 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명쾌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요. 주신청조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창조 비타민 캐스터 김민재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 좀 부진했던 코스닥도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7거래일 만에 약세장에서 벗어났는데요. 지수는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요.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점차 오름폭을 좀 키워나갔습니다. 또 최근에 이틀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20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요. 오늘 상승으로 단숨에 2030선을 탈환했는데요. 지수가 2030선 위에서 마감이 된 건 지난 7월 31일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과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저와 함께 양시장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23.72포인트 1.18% 상승한 2033.2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일 대비 7.13포인트 1.07% 상승한 676.0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23억 원 그리고 40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2,912억 원을 매도 우위하면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9억 원 그리고 20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32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 오른 업종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 증권업이 2.6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화학업이 2.36%, 의료정밀이 2.18%, 또 은행업이 1.87%, 의약품이 1.84%대로 그 상승률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업종 가운데서는 운수창고업이 0.84%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보의 하락률이 두드러진 상태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복만이 0.26%로 그 하락률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지난주 포트 수익률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만 출연했던 관계로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포트에 담았던 4개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살펴보시죠. 10월 6일에 편입한 종목 에이텍TN인데요. 매수가 12,950원에
목표가 16,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4.29%로 1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편입한 종목이죠. 10월 8일에 편입한 종목 제형솔루텍인데요. 매수가 1,750원에 목표가 2,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1.43%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에 편입한 종목 현대상선인데요. 매수가 7,330원에 목표가 8,5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0.78%로 3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위 10월 6일에 편입한 종목 에이텍입니다. 매수가 4,745원에 목표가 5,7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7.27%로 마지막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4개 종목 합산 수익률은요. 43.76%입니다. 아주 멋진 수익률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포트 수익률 알아봤고요. 오늘도 멋진 종목 기대할게요. 굿락! 지난주 상한 김용덕 전문가만 출연한 관계로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이 수익률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혼자서도 네. 오늘 현대상선과 제형솔루텍 좀 점검을 해볼 텐데 남북 관련 수혜주였습니다. 흐름이 좀 두 종목 모두 계속 비슷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됐죠, 전문가님? 그렇죠. 뭐 수익률로만 따져보면은 우리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죠. 네. 하지만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 있어야지 100% 수익률을 넘어갈 그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신창조 방송이 있어서 화목 방송만은 이 두 전문가의 종목들을 다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마 계셨다면 100% 수익이 넘으셨을 텐데 무슨 개인 사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참여를 못하셔서 좀 아쉬웠었고요. 두 종목만 알아볼게요. 제형솔루텍하고 현대상선인데 둘 다 이제 경협주라고 했죠. 이제 뭐 수익은 이미 한 번이 진행이 됐고 제가 그 전 기준에서 어떻게 종목을 대응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린 뒤에 후속 관리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 부분들을 챙길 수 있을 만큼의 파동이 나온 다음에 다시 매수가 수준 근처나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도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리는데 다시 뭐 들어갈 수 있는 기대치가 가질 수 있는 구역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더라도 오늘 기가 막힌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내일은 이제 그 종목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우선 차트 화면 보면서 제형솔루텍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공략 사인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급등이죠. 단기 급등 부분들이 나온 거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오늘 제시해드린 드릴 종목이 두 종목이 그런 종목입니다. 곧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수익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 강도 나오고 내려왔어요. 매수가 기준 시초가 했다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강도인데 오늘도 두 번이나 그 위로 올라갔었고요. 30분봉 차트상으로 보면 이중 정배 기준 상태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격 기준에 대한 이탈이 좁혀진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 시도가 다시 1,900원대까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차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면에 그러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기준선에서 그 공략 당일 기준 꼬리 저점 기준선에도 해당을 하겠고 어제 기준 저점 추세의 시가선에도 해당을 하죠. 1675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는 매도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법 기준으로 최초 기준 매매법에서는 손절가가 훨씬 하단이었죠. 왜? 공략 기준, 종가 상태 기준의 매매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올라간 상태 기준에서는 1675원 정도 또는 70원 정도 이탈전 홀딩 원칙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해주시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1900원 돌파 나오면 다 매도해 주시고요. 현대상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 자, 추세 차트는 더 주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찹니다. 변동성 강도 기준에서 이중정배 기법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구간 지지 입형 추세를 지지하면은 8,000원 돌파 파동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 기준에서는 뭐 여전히 8,000원 돌파 시에는 자율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강도로 보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중정배가 성공했을 때 주가 변동성이 9,000원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형솔루텍보다는 더 강하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보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상방 수익은 8,000원 이상부터지만 9,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탈 시 매도 대응선은 이중정배가 실패하는 구간,
7,500원, 15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제 2%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 정도 기준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수익 중이시니까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형 솔로텍은 지금 1,900원 돌파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현대상상 같은 경우는 8,000원 돌파 시 자유롭게 매도를 하되 뭐 제형 솔로텍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종목은 7,500원 이탈 시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장 전문가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스나보그 시스템과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으로 포착한 종목 알아봐야겠죠.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이 뭐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줬는데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 어떤가요? 단단히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어. 네, 요즘에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잡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재료가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 종목은 모엔즈라는 종목인데요. 스나보그 시스템에 대한 최대 장점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뭐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작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 웬만한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어떤 그 구간대도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미 작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이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서 적중 포착 구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만 잠깐 한번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작년도에 2014년도에 한 780억 정도가량 매출했다가 2014년도에 한 980억. 자, 매출액이 한 20% 정도가량 뭐 증가된 거죠. 게다가 이런 기조가 상반기 때도 이어지게 되면요. 올해도 무난한 성장세가 이어진다. 과거에 굉장히 뭐 등락이 나오고 무슨 뭐 새만금 이슈다 아니면 남북 경협이다 이런 이슈가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은 탄탄한 재무제표와 실적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 정도가량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주를 보게 되면 어떻죠? 하늘은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굳이 중국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때도 마찬가지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을 포착해낸 것이 바로 스노버그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라인과한테서 오늘 그리고 9월달에 한 차례씩 대량의 매수액가 유입이 됐던 것들을 확인을 좀 했다. 자, 거래량을 영어로 볼륨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매수액가 유입이 되고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대, 게다가 스노버그 시스템 TG 추세에 대한 전략 구간대는 이미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맥점 구간대가 한 타임이 좀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있는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대가 4,700원대입니다. 4,700원. 살짝 눌러주게 되면 4,700원대가 접근 가능한 적중 포착 구간대고요. 목표 주가는 정고점대, 매물라인대가 있는 6,000원대. 소박하게 목표 주가 한 30%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현재는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4,400원대요. 손절가 굉장히 짧죠.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조, 더불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추세형 패턴. 이제 이평선들에 대한 저항을 뚫고 올라온 종목이에요. 거래량도 수반된 종목, 스나보그 시스템 V전략 포착 종목 바로 모엔즈 되겠습니다. 네, V전략은 거래량이죠. 이제 거래량으로 포착한 종목 모엔즈입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4,700원,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짧습니다. 4,400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좀 기본적인 기법에 속하는 종목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기법 안에 굉장히 기가 막힌 종목이 있다. 항상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의 중요 포인트죠. 30분 역정배 기법에 속하는 종목들. 터미네이터 시스템의 단기 급등 추세 중박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30분 역정배 기법이 뭡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 도대체 고소비급을 안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뉴 고소비급 방송 부분들을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기법들을 하나하나 제가 매주 알려드리고 있죠.
반드시 방송 확인해 주시고, 혹시 기존 방송을 못 보셔서 역정보 기법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시아경제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VOD 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국민스탁 찾아오시면 거기에 뉴 고수비급 관련된 VOD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역정배 기법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가져 나온 종목은 이제 코리아나라는 종목입니다. 벌써 코리아나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역시나 상한 김용덕 대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바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 중소형 업체 기준, 어떻게 보면 코리아나는 중소형보다는 대형 쪽으로도 분류가 좀 들어가요. 우리나라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더 패스샵이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한 종목들하고 같이 나란히 좀 업체의 이름을 좀 알려주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중국 요코 관련수의 종목이 되죠.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부분들이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증시 어떤 반등 모멘텀 부분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증시의 변동성 상승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코 관련주의 움직임들이 다시 돌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턴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움직임 속에서 우선적으로 시장 트렌드 매매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화장품 관련주가 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변동성을 잘 나올 수 있는 게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코스 해주고요. 차트 화면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봐도 내가 주식 투자 한 1년 내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딱 봐도 왠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트죠. 그거는 바로 30분 역정배 기법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 구성 움직임, 30분 역정배 기법 역별 하단을 상단으로 한번 올리고 나서 급등. 자, 중요 포인트죠. 삼각 기준 캔들이 나온 다음에 저점 상향을 확인하고 들어올리는 수익형 기준 30분 역정배 캔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바로 연속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옆으로 3거래에 있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상승 사이클 준비가 이제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만약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와준다면은 15%에서 20% 정도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 해당을 하고요. 상승력이 미진하게 0.5% 정도의 지수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 시도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단기 급등 시스템에 포착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가져나온 종목들이 에이텍10, 에이텍, 현대상성, 제형솔루텍 모두 공략 사인을 드린 그 다음날 시가 공략만 해도 10%에서 20% 사이 수익을 드셨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 종목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목표 주가까지 무리하게 홀딩하지 말라는 전략 드렸죠. 10%에서 20% 사이 수익 나시면 분할 차익들 해주시고요. 14,000원 정도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잡아드려야 되겠죠? 역정배 정별 상승 부분들이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는 가격 기준 짧습니다. 11,500원 정도 이탈 시에는 매도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다시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10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종목 바로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우리 앵커님은 혹시 운동화 가지고 계신가요? 운동화? 네, 당연하죠. 네. 그 운동화를 살 때 혹시 기능성이 좀 있나요? 폭신폭신한 거를 좀 네.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허리가 네. 안 좋아서 이제 운동화의 편리성을 찾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예전 운동화나 제품들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기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허리가 안 좋으세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종목은 이런 어떤 의류라든지 섬유 신발 이런 어떤 그 제품들이 최근에는 고기능성이에요. 자, 우리 시청을 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고어텍스 제품, 물이 바깥에서 안쪽으로는 스며들지 않고 안에 있던 땀이나 수분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고어텍스, 아니면 멤브레인 필터라든지 신발 쪽에도 밑창에 보면은 땀이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고 공기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종목을 선정했던 게 장 마감 이후 3시 4시 사이에서 종목을 선정을 좀 했었는데 장 끝나고 마감되고 저녁 6시 이후 지나고 나서 좀 뉴스가 좀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내일자 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종목명은 FTENE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한글로 FTNE. 근데 이 업체가
이번 달 6일에 나이키와 나노 섬유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나이키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나노 소재가 들어가는 제품은 나이키 전체 매출액이 한 10% 정도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일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분기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겠죠. 추세가 돌파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구간대이고, 이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제대로 된 어떤 공급사를 만났다라고 저는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먼저 시스템에서 포착이 됐던 구간대가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있었어요.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8% 정도가량 올랐어요. 그런데 앞쪽에서도 물론 시세는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V 전략, V. 자, 거래량들이 유입된 것을 보자라고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V 전략이 이제 그 포착이 됐었는데, 한 차례 1,600원대에서부터 4,000원대까지 2배 이상가량 왔으면 많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템포 좀 쉬었다가 다시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들 다시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달 들어서 뭐다? 나이키와의 어떤 독점적인 공급들, 이런 부분들이 팩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매출로 반영되면 누가 보더라도 뭐다? 매출이 증가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당장 내일자 때 뭐 종목이 뭐 급등한다, 상한다, 저는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김은호 전문가님과 함께 보여드렸었던 뭐 삼성제약, 지금 얼마 돼 있죠? 잊을만 해서 보니까 어때요? 거의 뭐 15,000원대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15,000원대 들었었죠? 저점 높이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8월 19일자에 들었었던 일진 다이아도 마찬가지예요. 일진 다이아. 자, 지난주에 상한가 났었죠? 저 없을 때. 이 종목도 8월 19일자 때 드리고 나서 그렇게 빠른 수익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바닥 대비해서 40%, 50%. 자, 이게 바로 우리 주인청조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면, 단타꾼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어차피 6시간 내내 매매 못 합니다. 차라리 손쉽게,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은퇴하신 분이나, 뭐, 주식을 6시간 동안 붙잡고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우리 김은호 전문가님과 함께 뭐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이나 국민수당을 통해서도 제공해드리거나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죠. 하루 이틀 볼 종목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가라는 것은 갈 시세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선취매가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이제 강조드리면서 가격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현재 시간의 단일가로서 한 2% 정도가량 상승을 해낸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 중요한 추세 라인 구간대까지 돌파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상으로서는 고점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월봉상에서도 새로운 기업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속도들이 바뀌는 그런 때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로 돌파하게 되면,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 저는 한 8,000원, 9,000원대까지 봐요. 제가 처음에 삼성제약을 온라인 공개 방송 국민스탁에서도 10,000원대 밑에서 드려서 15,000원대 쿨하게 목표가를 드렸는데, 대충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적 분석이 되든 아니면 시스템 포착주가 되든지 간에 마찬가지거든요. 손쉽게 누구나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데, 굳이 내일자 때만 급등할 종목을 찾는다? 아직 멀었습니다. 반토막 내고 나서 들어오십시오. 자, 그래서 FTN이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 가격은요, 매수가는 4,100원대입니다. 근데 4,100원대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일자 시가 갭상 뜨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가에 대한 저항라인대가 4,200원대 부분이에요. 그러면 4,300원대에서 4,200원대쯤 편입 구간대를 목표가로 삼고요. 상단부 매물 저항대에 있는 구간대가 5,000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8,000원대까지 중장기적인 목표가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3,900원대. 사실 손절가가 거의 좀 의미가 있을까라고도 생각 좀 되겠지만요, 추세형으로 보셔도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뭐다?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좋겠죠. 그래서 내일자 때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 전략 모두 다 가능한 V전략 적중 포착주 FTENE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거래량으로 포착한 종목입니다. FTN인데요. 매수가 4,100원 제시를 해줬지만 내일장에서 4,100원까지 좀 매수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4,200원에서 4,300원 정도 매수가 제시를 다시 해봤고요. 나이키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에요? 네, 앞선 종목이랑 좀 다른 종목을 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네네. 다른 종목일까요? 네, 전문가님 지금 네. 제가 종목을 받았는데, 네. 이제 같은 종목, 비슷한 같은 종목. 종목. 우리 상한 비슷한 김용덕 종목. 전문가님은 좀 첫 번째 종목하고 두 번째 종목하고 좀 비슷한 흐름의 종목을 많이 준비를 해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두 개 다 이제 같이 급등해 가니까 그게 네.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좀 그런 종목을 포착해 오지 않았을까. 귀찮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네. 자,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제가 워낙에 좀 독특한 유머를 많이 구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님을 좀 당황하게 만들어 보려고 자꾸 재밌게 좀 하는 건데 당황을 안 하시고 자꾸 기분이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개 종목을 동일 분야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앵커님이 제대로 찝어주신 거예요. 자, 어차피 두 개를 다른 분야 종목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사실 수도 있고 한 개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종목 뭐 안 좋으시다고 우리 스나이퍼 김준일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다 뭐 하나가 했는데 다음날 급등 안 하면은 뭐야 안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같이 다 오르면 다 오르고 같이 안 오르면 그냥 다들 공평하게 뭘 사든 간에 둘 다 안 오르고 좀 더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코리아나도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있고 뭐 리젠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큰 종목으로는 뭐 콜마 쪽, 아모레 쪽도 있는데 보통 이제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 3개 종목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세 종목 갖고 오라고 그랬으면 한국 화장품 제조를 또 가져왔을 거예요. 그만큼 내일 반등이 유력시되는 분야를 가져온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만 어차피 수익 내는 거 둘 다 사시건 하나 사시건 뭘 골라 사시건 간에 같이 동일한 시점에 수익을 내게 해드리려고요. 왜? 우리 주신창조 전체 시청자님은 저한테 모두 소중하니까. 자, 죄송합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죠. 자, 한국 화장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 추세가 거의 똑같아요. 그죠? 변동성 움직임 보시면은 30분 역정배 기법에 들어가는 캔들 차트 움직임이고요. 보시면 똑같죠? 기준 하락 사이클 기준에서 주가 변동성의 삼각 쐐기가 한번 이렇게 나오죠. 삼각형이 나오고 저점 상향 이후에 역정배 돌파 눌림. 이틀 정도 누를 수도 있고 바로 급등할 수도 있는데 변동성이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정도. 내일이 급등이 유력시 되는데 안 되더라도 이 거래일 안에는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맥스 3거래일 원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된 중대형 화장품 관련주로서 원재료 납품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700여 개 화장품의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체에 해당을 하고 요크 관련된 화장품 수혜 종목이고요. 앞서 이야기해드린 30분 역정배 관련주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 특이한 거는 지금 목표 주가가 14,000원이고요. 손절가가 11,500원이에요. 앞선 코리아나하고 목표 주가랑 손절가가 똑같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다들 같이 목표 주가, 같이 손절가 하시라고요? 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두 종목이 150원밖에 차이가 안 나게 이상하게 가격도 같이 가요. 좀 12,000원대 추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등이 나올 때 상승률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떨어질 때도 비슷하게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그래서 손절가 11,500원 동일하게 잡아드리고 목표 주가도 14,000원으로 공평하게 쌍둥이는 아니지만 공평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와 비슷한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 종목이죠. 한국 화장품 추천을 받아봤는데 오늘 두 종목 모두 화장품 줍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코리아나와 똑같이 잡아봤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500원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종목 레이더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요청받는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알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신청 방법 알아야겠죠? 샵 9696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고요. 그럼 먼저 접수된 종목들이죠. 아이크래프트와 RF텍이 접수가 됐는데요. 또 어떤 투자자분의 고민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으로 어떤 종목들을 접수해 주셨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94님이 보내주신 종목 아이크래프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14,500원에 비중 50%로 다시 반등 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꼼꼼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구축 업체죠.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오늘 2%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접수되어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9님이 보내주신 종목 RF텍인데요. 매수가 7,420원에 비중 30%로 매도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휴대폰용 충전기와 데이터 링크 케이블 등 모바일 부가기기 사업을 하는 업체죠. 요즘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바로 우리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의견 또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아이크래프트부터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121선은 무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진 못했었죠. 그죠?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제약바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사실 오늘자 상승이 오랜만에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그간 일주 정도가량은 외인 기관들의 매도 공세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담감들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보면 괜찮다고는 봐요. 아이크래프트 자체가. 사업에 대한 영역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요. 다만 이거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전망성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지만 싸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2,700원, 3,000원대 찍었던 종목이 19,000원대 찍었으면 6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평균 매수 가격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추세 라인 구간대를 한번 그어봤는데, 자, 여기 부근에서 다시금 거래량들이 살아나면서 이 부근에서 좀 매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역배열에서부터 정배열 또는 고가 행진이라고 그러죠. 와서 다시금 재차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매수를 할 때는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닥권에 사진 않아요. 왜? 내일 당장 올라가지 않으니까. 불안감에 대한 확신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출발을 했을 때 10월달하고 9월달 말쯤에 이 부분에서 좀 매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고가가 또 15,150원대 찍었으니까 사기 좋은 14,500원대를 좀 공략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드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이런 추세 라인 구간대가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돌파가 나오지 못했다. 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겠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지지라인 구간대는 이탈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 가격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렴 구간대를 거쳐서 한 1개월 정도가량만 더 보유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크게 손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좀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공략 단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흐름들이 전개가 좀 더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라인이 매물에 대한 어떤 지지라인 구간대는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태인 만큼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요. 본전 수익 구간대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 실적 3분기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미 성장세 자체는 검증을 받았던 기업이었던 만큼 반등세를 노려서 빠져나온 전략을 쓰되 현재 라인에서 15,000원대 부분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량 다 본전 매도하십시오. 왜? 이 추세 돌아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아울러서 주가가 다시금 릴리팅, 재반등 나오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5개월, 6개월 정도가량 걸려요. 조정 줬던 구간이 한 4개월 정도가량 되죠. 그러면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구간대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번 달에도 반등은 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본전권 역대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좀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가 1,200원대 드릴게요. 왜냐면 이 자리 깨지게 되면 한참 또 내려갔다 반등 줘요. 어떤 패턴? 웹젠 같은 패턴. 자, 웹젠 한번 일봉부터 다 볼까요? 웹젠이 올려 서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무너져서 나중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기껏 해봐야 본전 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등을 좀 줬을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깨졌다가 올라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보유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 구간대를 1,200원대 꼭 잡으시고, 매수 구간대 대비해서는 손절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까지 빠지기까지 그 라인까지 하락을 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그래도 혹시나 또 모르니까 손절가를 좀 잡아두고 반등이 났을 때 본전 매도하고 빠져나온 전략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이크래프트 본전까지 갈 수 있다, 뭐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손절가 1,200원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이죠. RF텍도 분석해 볼게요.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네네. 홀딩을 아직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 그게 그 좋을 것 이유는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사업 영역은 아시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 영역에 대한 파동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선 충전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참신한 아이템이 아니라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거죠. 신규 이제 휴대폰 모델들이 기본 장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슈의 붐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안테나라든지 여러 개의 사업 영역을 해서 만드는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는 구조로 가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테마 이슈에 속하는 트렌드 변동성의 연동을 좀 주는 경향이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추가 설명해드리면요. 월봉상 보시면 무선 충전 이슈가 가장 컸었던 게 2012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미 나왔죠.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 파동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갤럭시 모델이나 기대치와 관련된 주가 반등이 나온 거죠. 실제 적용 기대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잔파동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삼성페이 관련돼서 오늘 삼성페이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한 휴대폰 기종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에서 이런 무선 기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각이 나오면서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다시 한번 페이스웨로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직전 기준 고점의 부담선이 이제 7,500원이에요. 매수가 이 근처에서 들어가셨는데 매수 습관이 아주 잘못되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약간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붙는 속성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거고, 다행히 급등이 많이 나온 구역은 아니니까 매수에 들어갈 수는 있었던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빨리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는 6,500원 이탈 전 홀딩 원칙을 하셔야 돼요. 이 가격 이탈 시에는 손절해 주시고 아니면 홀딩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7,500원 재돌파가 나오면 반드시 익절 위주의 차익 실현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많잖아요. 오를 종목 많은데 왜 좀 뒤떨어진 종목을 매매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이번 달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카지노주 파라다이스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 또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7668님께서 매수가 24,300원에 비중 100% 담고 계시는 파라다이스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업체죠. 호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던 카지노주에 악재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르스 불안감도 다시 커진 데다가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전일장에서 메르스 재확산 우려감에 카지노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파라다이스만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전문가님. 그렇죠. 지금 매수가 24,30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파라다이스 혹시 강원랜드 혹시 가보셨나요? 네네, 당연하죠. 네, 뭐 보통 뭐 어떤 걸 뭐 룰렛 아니면 뭐 블랙잭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전문 용어는 전문 용어니까요. 네네. 네. 네, 네. 네. 일단 그 국내에 있는 도박 관련돼 있는 그 사행성 산업은 뭐가 있냐면 이 강원랜드,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하는 경마장, 그죠? 주식은 도박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워커힐 쪽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죠. 갬블 업체죠. 근데 갬블 기업이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 육박합니다. 근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왜? 그만큼 즐기러 강원랜드를 갔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이래도 괜찮겠지라고 해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타짜가 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같은 카지노 업종 내 중에서도 덜 떨어지는 거예요. 덜 하락하는 거죠. 게다가 전일제였던가요? 뭐 중국 언론에서 국내에 있는 카지노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뉴스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파라다이스가 거기에 대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왜?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강원랜드하고 차이점을 좀 보여주는 이유가 있죠. 경쟁 업체들도 많이 생겼었어요. 내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데는 뭐 강원랜드가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뭐 사설 도박장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강원랜드하고 좀 비교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것 같다 24,300원대 비중 100%? 비중 100%네요. 자, 24,300원대. 그러니까 24,300원이면 자, 이런 구간대죠. 아무래도 급락하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반등이 소폭 나왔을 때 따라붙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본래 주가라는 게 일단은 그 파라다이스가 2008년도만 하더라도 1,600원 했었는데 4만원대까지 갔었죠. 그런 대파동 구간대에서 반등까지 나왔던 구간대예요. 그러면 현재는 라인 구간대 2만원대가 버티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악재는 두 번째 쳐요. 근데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주가에 대한 탄력이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원랜드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에요. 강원랜드는 이에 반해서 매출액 계속 증가합니다.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강원랜드는 갈 수 있겠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못 가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강원랜드 계속 늘어나죠. 이게 바로 파라다이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만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 손절가를 2만원대 초반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18,000원, 17,0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절가 2만원 초반 두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현재는 라인 구간대 23,000원대 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십시오. 비록 손절이지만은 23,000원대 이상 구간대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23,000원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세워봤고요. 손절가 2만원 초반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강원랜드 좀 비교를 해주면서 꼼꼼하게 분석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무료 강연회가 또 진행이 되는데 뭐 두 분의 강연회 오늘 시간이 겹치는데 어떤 이야기 좀 해줄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많이 그 방송을 통해서 저번 주에도 만나 뵀었고, 스나이퍼 전문가님은 좀 못 뵀으니까 뭐 이런저런 좀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실 겸 스나이퍼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 많은 참여들을 해주시고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시장 이야기라든지 좀 방향성 부분들 짚어드리면서 가볍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스나이퍼 전문가님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악성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가벼운 종목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 오늘 1% 이상씩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종목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구민수탁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할까요? 많은 참석, 꼭 참석하셔가지고 전략들,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무료 강연회에서 종목들 고민 꼼꼼하게 해결해준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샵 9696 번호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신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